드라마에는 쌍년이 필요합니다. 욕하는 재미, 저지를 수 없는 일탈의 대리만족, 거기다가 예쁜 스타일 보는 만족스러움까지 주잖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3를 넘겨야만 나중에 어떤 추억에 젖어서 정주행을 달리고 싶을 정도의 대작이 되는데 지니 앤 조지아 시즌3는 그걸 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요즘 섹스 앤 더 시티 다시 보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스토리도 재밌고 캐릭터가 매력 있어가지고 시즌이 여러 개가 있어도 내내 재밌었고 나중이라도 찾아보고 싶은 매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2020년대에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서 그런 식으로 재밌어서 나중에 뭐 한 10년 후에 다시 찾아볼 만한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스토리도 재밌고 패션이 아주 그냥 보는 맛이 가득해가지고 일상이 배경인데 비일상적인 일탈이 가득한 도파민 자극하는 드라마 하면은 처음에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가 그런 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패션은 난해해지고 관계는 지저분하게 꼬고 갈등은 너저분하게 풀면서 그냥저냥 한때 반짝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과 이 만드는 제작 기간 사이의 공백을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는 드라마가 저의 그런 분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줬었는데 그게 바로 지니 앤 조지아였습니다. 보니까 시즌 1이랑 2까지는 글로벌 탑 1을 찍은 적이 한 번씩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드라마 속 예쁜 쌍년의 캐릭터가 아주 참신하게 2020년 버전으로 잘 살아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보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하차할까 하다가 어쨌든 의리로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을 봐도 시즌 1, 2까지는 어떻게 봤는데 좀 망한 것 같다, 더 이상 안 볼 것 같다 라는 평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즌 4가 나와야만 하는 결말로 끝나버렸는데요. 이게 막 되게 참신하고 궁금해서 기대된다기보다는 너무 뻔한 임신이라는 코드로, 이 막장 드라마 코드로 시즌 4를 풀어갈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결말이라서 이럴 거면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은 줄거리도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결혼식 하다가 그 살인죄로 체포돼서 가는 걸로 끝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힌 상황에서 재판으로 가고 대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뭐 드라마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라서 이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요소가 제약을 걸려버린 겁니다. 이 드라마는 뭐니 해도 조지아가 뭔가 악인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악행을 저지를 때, 그런 게 있을 때가 매력적인데 조지아가 집에서 이제 전자발찌 차고 있어야 되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지아가 우당탕탕 일을 벌일 수가 없고 그냥 해묵은 과거의 어떤 것들만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부해지고 자극적인 면을 넣어야 되니까 되게 시즌2보다 키스씬이나 어떤 스킨십들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 싶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라도 도파민을 쥐어짰어야 된다? 이런 감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아가 재판을 받으면서 생기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고 나머지 주변 인물들의 매력과 개성도 이제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어떤 배우가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지니는 아무래도 10대고 이 아이가 과거의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니라는 인물의 한계도 있고 다른 인물들은 조지아만큼의 큰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당연히 이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거였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의 성장을 통해서 감동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이 이렇게 막 엄청 와닿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스틴이 확 컸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금방 자라니까 저번 시즌2 찍을 때보다 확 커가지고 얼굴도 진짜 어른 얼굴에 가까워졌고 덩치도 시즌2까지는 애기 같고 꼬마 같았는데 지금은 막 진이랑 비슷해졌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참 빨리 큰다. 또 여기 나왔던 배우들 중에 왜 진이가 시 수업을 들어가서 만나는 남학생 있잖아요.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매니페스트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들내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니페스트에서 봤던 아들내미가 여기에 와서는 이런 못된 역할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이상을 컸나? 이런 감정을 주기도 했어요. 배우를 알고 계신 분이면 이 얼굴이 겹치면서 그 묘한 재미를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도 참 되게 어려웠죠. 처음에는 막 너드 찐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되게 재미있는 괴짜 인싸인가? 했는데 저 아이를 책임감이 있다고 봐야 하나? 물론
10대 남자애들 많이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 아이를 저런 역할로 끝냈어야 되나? 뭔가 마커스에 대항하는 연애 상대로서 너무 이상한 캐릭터를 준 게 아닌가. 마커스를 저렇게 우울증에서 알코올 중독까지 마커스를 아주 약한 존재로 힘들게 고생을 시킬 거면 차라리 연애 상대도 조금 더 매력적이고 푹 빠질 만한 누구를 데려오던가 저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마커스의 라이벌로 썼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마커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마커스도 머리를 자른 것도 좀 아쉬웠던 게 마커스는 30대 여자들이 보기에도 그 티네이지 드라마를 볼 때 남주한테 기대하는 면이 있잖아요. 보듯하고 반항기 있고 긴 머리에 그런 꽃미남과의 연애를 기대하게 되죠. 어딘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더 여주인공과 잘 매치가 되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바라는데 마커스의 우울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시즌 끝날 때쯤에 나는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외칠 때 너무 짠하더라고요.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짠함? 그런 게 있지만 마커스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마커스가 좀만이라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즌 4까지 꼭 봐야겠다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엘렌의 캐릭터가 이번 시즌에서 되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캐릭터가 그나마 시즌3의 엘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맥시는 맥신대로 자기가 관심받지 못하면 막 소리 지르는 여자이고 마커스는 마커스대로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애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괴로워하죠. 거기다가 오랜만에 생긴 자기의 멋진 친구 조지아는 처음에는 조금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갈수록 진짜 살인마 같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도와주고도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다수에게 더 많은 공감을 살 수 있는 캐릭터가 엘렌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들 얘기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니와 조지아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지니가 조지아 같은 면으로 되게 교활하게 하지만 나름의 상황 속에서는 주어진 것 가지고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그 악마 같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존력이 높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면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쟤마저 저렇게 됐나? 싶을 수도 있고 그 엄마의 그 딸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지니에게는 성장을 바랬는데 지니의 성장은 결국 엄마를 닮아가는 거였나? 라는 허무함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럴 거면 이렇게 신시아를 찾아가서 사실 식당에 카메라가 있었다라는 거짓말 한번 블러핑 치는 거 말고 조금 더 조지아스러운 더 괴랄한 방법으로 차라리 더 큰 한방이었었으면 기왕 막장될 거 더 막장되자 이런 느낌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더 다른 방식으로 지니가 조지아 같지 않은 방식으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였다면은 오히려 다른 모습에서의 성장이 느껴져서 되게 감동스럽거나 그런 드라마를 볼 재미 요소가 됐을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한 수준으로만 조지아를 닮아가서 그게 되게 애매했어요. 결국 인물의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드라마 전체를 보면서 힘이 되어주는데 이 캐릭터의 성장은 결국 조지아를 닮아가는 것밖에 안 되나? 아무리 조지아라는 캐릭터를 드라마 시즌 1부터 되게 워낙 강렬했잖아요. 조지아가 죄를 저지른 건 아는데 너무 매력적이라서 눈 감아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들고 또 그녀의 서사를 이해하다 보면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포악해졌던 거구나 조금 이해하는 면 그래서 되게 애증 같은 감정이 이 드라마를 끌고 오게 된 오랫동안 좋아하게 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냥 욕할 수 없는 캐릭터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별개로 이 사람을 너무 순수한 악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선을 잘 탔기 때문에 위험한 선을 잘 탔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미있었었는데 조지아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교활하고 참신한 뭔가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죠. 시즌3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제일 조지아스러웠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지니가 임신 문제로 몰래 집에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가드닝 하러 나왔어요 이런 기자들한테 막 물 뿌리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제일 조지아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보호하려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는 죄책감을 진짜 1도 느끼지 않고 싹 그 특유의 그 아름다운 미소로 쫙 나쁜 짓을 하는 그 불량하면서 약간 일탈을 하는 쾌감도 주면서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조지아가 나쁜 년인 거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시원하고 재밌는 딱 그 재미를 딱 그 씬 하나에서 딱 거기서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남자를 좋아하든지가 애매한 것도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자이언이랑 다시 되고 싶은지, 폴을 여전히 깊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랑 운명적으로 이어질 건지 그냥 애매하기만 한 거예요. 얘는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진심이고 누군가한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일까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시즌 1, 2에 그녀의 악행을 약간 눈 감아주면서 애정을 줬었는데 시즌 3에서는 그냥 얘는 약간 남미새 같은 캐릭터인가, 되게 전형적인 뻔한 그런 막장 캐릭터가 되는 건가? 이런 실망감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물들의 패션 말고는 그렇게까지 볼 게 없었다라는 그 씁쓸한 맛밖에 남지 않은 시즌3가 끝났는데요. 시즌4가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참신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결말만 찾아보고 말지 않을까?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면 그냥 패셔너블한 쌍년들의 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의 그런 곡선과 우여곡절과 감동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인물 구도였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대작이 될 수 있었지만 그냥 한때 반짝이었던, 그래서 잊힐 것 같은 드라마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지니 앤 조지아 시즌3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보면서 공감하고 재밌어 하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화와 드라마 보고 나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